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강자인데 요즘 상황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통해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최근 주가가 왜 흔들렸는지,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왜 지금을 주목하는지 그 핵심 논리를 파헤쳐 보는 거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두산 테스나의 사업 구조부터 최근 실적 부진의 원인, 그리고 반등을 기대하는 근거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선 두산 테스나가 정확히 뭐라는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최종 제품으로 내보내기 전에 테스트하고 포장하는 그 단계에 특화된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동그란 반도체 원판, 웨이퍼 상태에서 하는 테스트가 주력이고요. 매출의 90% 이상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데 쓰이는 CIS, 이미지 센서 테스트가 한 35% 정도? 비중이 꽤 크네요.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ADAS 칩 테스트가 20%, 또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인 모바일 AP 테스트가 15% 순서네요.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 의존도가 90% 이상이라는 점. 이게 최근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2025년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확 밑돌았습니다. 아, 많이 안 좋았군요. 네,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4%나 줄어서 593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91억 원 적자로 돌아섰어요. 191억 적자요? 어이, 네, 근본 원인은 결국 최종 제품 수요 부진으로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칩이나 모바일 AP칩 주문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 그러니까 공장 설비가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그 지표가 크게 떨어진 거죠. 가동률이 얼마나 떨어졌나요? 그 시스템 온 칩 라인은 30%에서 40% 수준, CIS 라인도 50%대에 머물렀다고 하니까요. 거의 절반 가까이 놀았다는 얘기죠. 생산 라인이 제대로 돌지 못했군요. 그렇죠. 게다가 설비 투자는 계속 늘려왔는데 그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비싼 장비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는 부담이 커졌고요. 또 인수한 회사, 엔조온이라고 지금은 DP 사업부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적자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확 나빠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삼성전자라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실적 변동성의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건 분명하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일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기대하는 근거는 뭔가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2025년 1분기가 실적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후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한다는 겁니다. 저점을 찍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역시 미래 성장 동력인데요. 그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따른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칩 테스트 수요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쪽? 네, 실제로 자동차 부문 매출 비중이 2022년에는 6%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20%까지 꾸준히 늘어난 걸 보면 이 성장세가 꽤 뚜렷하죠. 6%에서 20%면 엄청난 성장이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관련 테스트 수요는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ADS 시장 자체도 연평균 9.2%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자동차 쪽 성장세는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게 이 ADS 성장이 과연 90%에 달하는 삼성전자 의존 리스크를 단기간에 상쇄할 만큼 강력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고서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인데요. ADS 외에도 다른 기대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애플이 삼성전자랑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될 경우에요. 아,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 네, 그렇게 되면 국내 생산의 원가 경쟁력 때문에 두산 테스나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이 완성차 고객사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 칩 테스트 물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는 기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성장이 두산 테스나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에 주목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근거도 분명히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현재 주가 이게 자료 기준으로는 36,300원인데 최고점 64,000원보다는 43% 정도 낮지만 또 최저점 21,850원에서는 66% 반등한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꽤 컸네요. 네, 중요한 건 이 자료가 12대월 선행 PBR을 근거로 든다는 점인데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잖아요.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 쉽게 말해 회사의 장부상 가치로 나눈 값인데 네네. 이 수치가 1.4배로 과거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저점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이 매력적인 매수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과도한 하락에 따른 저평가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두산테스나는 삼성전자라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인 고객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최근 실적 부진도 겪었지만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과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 수준을 근거로 지금이 투자적기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중장기 성장성에 베팅하자는 그런 시각이죠. 특히 자동차의 전장화와 자율주행은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니까요. 네, 그렇죠. 결국 이 보고서는 두산테스나의 운명이 삼성전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 반도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싣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두산테스나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핵심적인 논점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분석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특정 고객에게 그것도 90% 이상 크게 의존하는 기업에 투자할 때 과연 그 미래 성장 동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저울질이야말로 투자의 본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